네, 험지 출마로 관심을 모은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각각 서울 마포갑 그리고 종로구 지역인데요. 두 지역의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탈당과 잔류를 놓고 거취를 또 고민 중인데요. 박 의원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야권 지형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영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출마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 오랜 고심 끝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이 두 예비 후보의 선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어느 지역으로 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특히 안대희 전 대법관은 부산 해운대 쪽으로 방향을 처음에 잡았는데 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달라, 어려운 지역이죠. 새누리당이 당선되기가 비교적 쉽지 않은 곳을 험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군데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마포갑으로 최종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마포 그리고 동작 갑 얘기도 나왔었고요. 광진 갑을 얘기도 나왔었고, 구로을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중랑구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에게는 호락호락한 적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포갑 지역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중학교를 숙문중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마포갑 지역에 있는 학교라는 겁니다. 뭐 그런 연고를 찾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잠깐 보도에 나왔다시피 강승규 전 의원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했죠. 오늘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강승규 전 의원은 18대 때 현역 의원을 했고 19대 내내 지역구를 닦았으니까 8년을 갈고 닦은 지역인데 지금 선거 불과 90일 정도 남겨놓고 상당히 센 자가 나타난 거죠. 강승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경선 결과는 뭐 여러 가지 경선 방식이 있으니까 어떠한 경선 방식을 또 도입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진 의원이 16, 17, 18대 세 번 연속 3선을 한 데가 종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강남 을에서 국회의원을 16대 때 했어요. 그러니까 박진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은 또 오세훈 전 시장이 안대훈 전 대법관처럼 워낙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니까 박진 의원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일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험지 출마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실제 대상으로 지금 거론된 두 분이 이제 출마지를 결정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고 험지 출마라는 얘기를 할 만큼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뭐 개인적인 위상일 수도 있고 지명도일 수도 있을 텐데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마포을과 마포갑인가요? 마포갑이요. 마포갑과 이제 종로 사실 이제 물론 지역적인 상징성은 있죠.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준비하든지 그대로 출마를 하고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안대희 전 대법관은 사실 마포를 새롭게 이제 그 지역을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이 어떤 지역구에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게 주목받았던 것들은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좀 정치적인 어떤 비중이 있는 분들이 새롭게 다시 정치에 뭐 들어오거나 재진입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이냐 이런 각도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본다면은 과연 이제 마포라는 지역이 그런 어떤 안대희 전 대법관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새누리당의 어떤 험지 출마론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아마 뭐 이제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조금 덜합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도 결국은 이 종로에서 이미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속 그 지역에서 3선을 했던 이제 박지은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당내 경선부터 이제 치러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그 험지 출마론이 얘기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쭉 관련 과정들을 보면 제대로 당내에서 어떤 그런 뭐 험지 출마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통 정리라든지 당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 상태로 출마지들이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유권자들 눈에는 이것이 왜 이분들이 여기에 왜 나와야 되는가, 험지 출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에서 이제 서울로 그 출마지를 옮기긴 했습니다만. 다른 뭐 광진이라든가 동작갑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이제 저울질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마포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으로서는 그 마포갑이 그래도 제일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안대희 전 대법관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선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후보로서는 당선돼야 되겠죠. 근데 안대희 전 대법관은 뭐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초선이라는 그 배지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뭔가 더 큰 것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차기 대권주자로서. 왜냐면 뭐 국무총리 지명도 됐던 인물이고 예. 대법관도 지녔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부산 해운대 나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어요. 부산 해운대야말로 텃밭인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또 지금 말씀처럼 뭐 대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향을 한다면은 부산에서 당선되는 것보다는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는 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중량감을 높일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 마포갑은 아마 그런 양쪽의 다를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의 도봉이라든지 뭐 동작갑 이런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볼 만하고 또 부산 해운대처럼 완전하게 텃밭은 아니고 해서 중간 정도를 본인이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신이 나온 중학교가 또 순문중학교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볼 때 느끼는 게요.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직 후보자 추천 기능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공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예. 이 공천을 이제 당원이 추천을 하느냐, 그리고 당에서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하느냐,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 같이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하나로만 될 수는 없고 이제 여러 가지가 조합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항상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유권자들이 좀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죠. 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당의 기능이니까 누구를 공천하는 것은 당이 알아서 하는 건데 갑자기 어느 지역에 이렇게 속된 말 내리꽂는 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죠. 경선이라는 절차가 남았으니까. 네. 그래서 공천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그 당내 후보들에게도 분명한 명분을 줄 필요가 있고 정당성이 이제 담보될 때 그것이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뭐 근데 그 마포 갑으로 이제 가더라도 경선은 이제 치러야 되는데요. 그 기존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지금 강승규 전 의원인데 이제 반발이 있거든요. 뭐 경선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경선도 지금 신인 인사의 경우는 100% 여론조사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새누리당의 경선 룰이.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천 룰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으로 분류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마포갑에서 강승규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를 때 100% 여론조사로 하느냐 아니면 당원대 국민을 3대 7로 정했는데 이번에 예. 그 규정대로 하느냐 이런 이제 결정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대희 전 대법관은 100% 여론조사가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 강승규 전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지금 그 현역 의원이 그 노승환 그 의원입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이죠.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 예, 노웅래 의원인데. 노웅래 의원인데 네.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약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제 맞붙었을 경우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본선에 승산. 네네. 예. 글쎄, 뭐 마포라는 지역을 보면은 사실 이제 뚜렷하게 여야가 뭐 완벽하게 어떤 텃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18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많이 승리를 했었는데 예. 서울 지역에서도 그때 이제 강승규 전 의원이 당선이 됐었고 또 그런 어떤 전통들을 본다면은 사실 이제 인물 경쟁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제 지금 뭐 현역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만만치는 않은 지역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그 앞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험지 출마를 본인들이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 이제 그런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전략 공천식으로 해서 했을 때 험지 출마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당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시장도 경선을 치르고 이제 본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될 텐데 네.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당 내에서도 갈등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지금 잘 정리가 되느냐가 먼저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본선까지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노웅래 의원이 당초 이제 탈당이 점쳐졌었는데 네. 자,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탈당 좀 쉽지 않아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역 내 뭐 여론을 많이 보겠습니다만 이제 구도의 예. 문제를 같이 고민할 텐데요. 물론 이제 그 탈당을 안 하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창당을 할 텐데 그 예. 지역에서 어떤 이제 뭐 유력한 어떤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들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여론을 보면서 오히려 뭐 당적을 옮겨서 선거를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아직 뭐 공천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못 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포갑은 14, 15, 16대 박명환 의원이 이겼었거든요. 박명환 의원은 지금의 여당이었거든요. 지금의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마포갑은 안대희 전 대법관 여당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해요. 노웅래 의원도 야당의 중진이죠. 뭐 재선이지만 뭐 3선은 아닙니다만 뭐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닌데 뭐 어느 선거나 어느 인물이나 호락호락한 선거구나 인물이 있겠습니까만은 14, 15, 16대는 또 현재 여당이 이겼었고 18대 때는 강승규 의원이 이겼는데 그때는 또 17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치러진 선거였군요. 이른바 이제 그 당시 대선에 후광 효과가 있었죠. 어쨌든 강승규 의원이 당선됐어요. 한나라당 소속이니까. 근데 17대, 19대는 또 노웅래 의원이기 때문에 마포갑은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당 지역이다, 야당 지역이다 이렇게 딱 분류하기는 어려운 지역 같아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총선 때 선거구도가 어떻게 이제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으로서 반드시 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오세훈 전 시장 얘기도 해보죠. 이 당내에서는 일단 지금 그 종로에 그 3선 박진 전 의원하고 이제 맞붙어야 되는데요. 네. 경선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그 더민주당 정세균 의원하고 이제 그 대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표심 어떻게 기울 걸로 글쎄, 뭐 정세균 의원은 5선이니까 지금 야당의 중진 중에 중진이죠. 거물급이죠. 거물급이죠. 그리고 당 대표도 지낸 분이고 통합민주당 대표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종로의 성격이 16, 17, 18대 때 박진 후보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19대 때는 지금 이제 뭐 정세균 의원이 당선된 건데 종로야말로 여기도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좌우하는 지역이에요. 종로도 굉장히 그 지역 내부를 보면 양극화가 많이 그 높은 지역이에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박진 의원이나 뭐 박진 후보나 오세훈 전 시장이나 누가 경선에서 이길지 모르겠으나 정세균 후보와 대결해서 누가 이긴다라고 지금 예단하는 것 자체는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국민의당이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또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 총선 전체 구도에서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서 지금 예단해서 누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 일단 뭐 선거가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렇고 예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가 뭐 정치 1번지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된 거는 사실 뭐 지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각종 선거에서 일종의 뭐 민심의 어떤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뭐 보수든 진보든 여야든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는 그런 표심들을 보여오면서 굉장히 그 미묘한 어떤 그런 선거 결과들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전직 시장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강점을 갖고 뭐 출마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박진 의원은 사실 지역에 대한 탄탄한 기반, 경선의 문제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이제 종로 초선, 그러니까 5선 의원이지만 종로에서는 나는 이제 초선이다. 그 초선의 마인드로 선거를 치르겠다면서 굉장히 이제 지역에 대해서 강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금 주요하게 뛰는 예비 후보들이 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어서 쉽게 어떤 승패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난주에 보면은 김종인 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자, 이게 깜짝 카드였어요. 그런데 영입 첫날부터 또 여러 가지 좀 설레가 있었거든요. 이게 단독 그 위원장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종인 전 의원,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탈당이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거의 매일 한 건씩 인물이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영입이 된 건데 지금 말씀처럼 본인 스스로가 단독 위원장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또 통합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면 뭐 그렇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해석의 차이나 이런 약간 미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공동으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의 그 논점은 이른바 친노 인사들에 의해서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가 쟁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친노가 얼굴로만 내세우고 이미지 관리만 하고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브랜드화되어 있는 그 이미지만 차용하고 당의 여러 가지 선거 국면에서의 실권이나 권한 행사는 실질적으로 친노가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들 경계한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바로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끝까지 이선 후퇴를 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김종인 위원장이 단독으로 하냐 공동으로 하냐 뭐 다시 선대위원장을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의 차원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선거에서 어떤 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경우가 여러 가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탈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단독위원장이 아니냐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친노가 계속 권한을 행사하지 않느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 여부, 박영선 의원의 앞으로의 이제 거취 다 좀 맞물려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 영입 첫날부터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발언을 보면 단독 선대위원장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대해서 분명 언급을 했었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 당대표직 사퇴 문제도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언급들을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이라는 어떤 타이틀 그런 이름으로서 나를 앉혀라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읽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정치적인 충격이 있는 어떤 사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잘 성공하려면 결국 이런 어떤 영입을 통한 이제 총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민주가 이 부분을 잘 이끌고 가야 되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조금만 돌아보면은 박영선 이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시절에 이상돈 교수 영입을 추진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좌초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김종인 위원장은 가능하고 당신은 왜 안 되냐 이런 설명들을 해보면은 사실은 지금 당내 어떤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내 수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성공하려면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런 어떤 영입의 어떤 조건과 협상에 있었던 권한이라든가 앞으로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것을 용인하고 수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 이것이 잘 안 됐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어떤 결합이 문제가 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앞으로 흐름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길들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숙제도 많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는 좀 더 한 몇 주간 지켜봐야 되겠군요. 문 대표 말에 의하면 통합의 역할을 하고 인재 영입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남아서 계속 이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더 이상 탈당을 하지 않을 명분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떠한 거취를 취하느냐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야권의 분열상도 사실 상당 부분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관련돼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야당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호남 광주 공동 위원장 자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가칭 국민회의가 지금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호남에서 너무 여러 갈래의 신당 움직임들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했잖아요. 지금 광주 출신 의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천정배 의원이 뭔가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정배 의원이 탈당할 때의 명분은 친노 패권주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탈당을 했으면 뭔가 친노 패권이라는 이른바 친노 패권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난 들어왔다라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천정배 의원으로서도 통합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뭔가 확실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총선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박영선 의원과도 관련돼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계속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의 문제도 연결돼 있어서 결국은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표가
보다 그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예. 본인이 전 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그나마 총선에서 야권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박영선 의원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탈당이냐 잔류를 놓고 이제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와 그 연이어 회동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박영선 의원은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도 또 이제 가까운 사이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글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박영선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마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뭐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그 최근에 뭐 김한길 의원 탈당,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의 김영환 의원도 탈당을 했고, 만약에 박영선 의원까지 탈당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수도권의 원군을 확보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 탈당 여파가 계속되는 와중에 또 새롭게 계속 영입을 하면서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까지 영입을 하면서 또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의 어떤 이선 후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예.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어떤 그 탈당의 명분과 뭐 그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2월 2일 그 국민의당 창당 일정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충분한 더 고민을 하면서 그 현재 어떤 수도권 내부의 흐름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당내 문제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박영선 의원으로서는 두 가지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원심력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그 친노 인사들의 어쨌든 그러한 그 계속 행태가 계속된다면은 남아있을 명분도 없고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또 하나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그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더불어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국민의당도 지금 이제 창당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게 지난달 13일이었거든요. 예.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중도 개혁으로의 지향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 양대 정당, 거대 정당들의 여러 가지 행태도 비판하고 있고 지금 선거구 획정도 잘못된 거다. 총선 연기가 왜 나쁜 거냐라고 막 비판의 날을 세웠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정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어떠한 노선과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지향을 보여줘서 이것이 중도다. 그래서 이것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당과의 차이점이다. 차별화를 확실히 보여줄 때 그때 박영선 의원은 저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국민의당으로. 근데 지금 그 두 개가 다 지금 아직은 좀 미완의 상태라서 예. 더불어당 내에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가 정리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전 되리라고 봐요. 되지 않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국민의당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또 막연한 얘기만 하게 된다면 국민의당으로의 지지도 그 박영선 의원의 문제를 떠나서 또 주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당도 그렇고 이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뭔가 분명한 새로운 가치와 지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국민들이 아직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은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국민의당의 전 지지도 지지 상승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뭐 박영선 의원으로서도 뭐 몇 주간 이제 더 지켜보면서 고민을 할 것 같군요. 2주 정도는 네. 지켜보면서 더불어당 내의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야당의 판도도 상당히 그렇겠죠. 달라질 수 있을 수도권 것이다. 의원들의 뭐 탈당이라든지 전반적인 야권의 통합 움직임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현재 전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